이 사업을 개발 사업에서는 어떤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 거냐 하는 내용만큼 또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어떤 법적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 시행회사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요. 네, 그렇게 회사의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펀드나 리츠와 같은 투자 기구를 활용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경우나 뭐 사업성 검토를 하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 펀드하고 리츠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떤 투자 기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구 종류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이때 선택을 이제 숫자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펀드로 진행할 거면 1을 입력하고 리츠로 진행할 거면 2를 입력하라라고 이제 여기다가 정해주고 여기다가 숫자로 1 또는 2를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요 셀, 그러니까 F20이라는 이 셀에 1이 입력돼 있냐, 2가 입력돼 있냐를 가지고 이 사업이 펀드로 진행되는구나, 리츠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엑셀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입력하는 셀이니까 빨간색으로 일단 해주고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뒤에서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투자 기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또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회계 기간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회계 기간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보통의 회사는 1년 단위로 하고 펀드나 리츠는 보통 6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펀드나 리츠 회계기간을 정할 때도 그 배수가 12가 되도록 그러니까 1년에 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뭐 네 바퀴 돌든 그렇게 돌도록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은 보통 3개월이나 또는 6개월이나 또는 12개월 정도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아까 펀드랑 리츠는 6개월 한다 그랬죠? 그래서 6을 입력을 할게요. 이게 6이 뭔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단위를 개월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계 기간을 6개월로 선택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가 투자 기구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 기구 가지고 이제 개발 사업의 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형태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일정이 개발보다는 덜 복잡해요. 그냥 사서 보유하다가 파는 거니까. 근데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 일정이 뭐 토지를 매입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뭐 하는 그 단계마다 해야 되는 업무들이 다 달라서 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근데 매입할 때 하루 만에 매입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건 사듯이 부동산을 살 때는 대부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돈을 주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을 살 때도 그렇거니와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 위에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철거해야 되는 물건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투자의 시작이 되는 날짜는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일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다음에 일정한 이제 인허가 기간이 소요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매입할 때 그때 미리 이 땅에다가 오피스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인허가에 대한 검토를 하겠지만 인허가라는 것은 실제로 정부로부터 득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요소잖아요. 개발 사업의 리스크 중에서 인허가 리스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4대 위험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먼저 토지와 관련해서 계약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허가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인허가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계약일은 날짜로 정해지고 일정한 인허가 기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제 인허가를 받은 인허가 일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인허가까지 나고 나면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뭐 다른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철거하려면은 현재 그 부지 위에서 있는 만약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들도 다 이제 명도를 해야 되겠죠. 그거 하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의 중요성 또는 뭐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명도 철거 기간이 끝나면 이제 명도 철거일이 나오겠죠. 그 명도 철거가 끝나면은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일정 공사 기간이 끝나면 이제 준공일이 나올 겁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부동산을 즉시 처분할 수도 있고 뭐 몇 년 보유하다가 처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유 기간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 보유 기간 말에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총 사업 기간이 몇 년인가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보면 토지 계약일은 날짜죠. 인허가 기간은 개월수 또는 연수입니다. 그리고 인허가일은 날짜고 요 기간은 또 개월수. 그래서 이제 개월수인 것들은 좀 눈으로 구별하기 쉽게 오른쪽으로 좀 몰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이제 언제이고 뭐 몇 개월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줘야 됩니다. 그것들 이제 하나하나 같이 정해주죠. 먼저 토지 계약일은 요게 펀드나 리츠의 설정일, 펀드의 설정일 또는 리츠의 설립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설명을 같이 달아주면 좀 낫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언제로 보느냐? 뭐 2021년 올해 여름에 이제 시작했다고 보죠. 뭐 7월 31일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한여름에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뒤에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월 단위로 만들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날짜는 말일 또는 초일, 1일 또는 말일로 적습니다. 매월에. 그래서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이제 1일부터 이제 적고 뭐가 마무리될 때는 이제 말일로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월 중에 날짜를 이제 넣어서 뭐 매일매일 얼마인가를 계산할 만큼 뭐 그렇게 그 복잡하게 시트를 만드는 것은 이제 너무 어렵고 또 그렇게 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월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계약일은 계약이 마무리되는 날이다 해서 7월 말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날짜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연도, 월, 그리고 일 사이에 이 다시를 넣어주면 엑셀이 자동으로 날짜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기간은 1년 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허가일이 언제인지가 계산이 될 거예요. 이날로부터 1년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년은 우리가 뭐 1년 반에서 1.5년 이런 식으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여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표시 형식에다가 년이라고 적어줘야 이게 월이 아니고 년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21년 7월 31일로부터 1년 뒤가 언제인지 이 날짜를 우리가 따로 계산해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엑셀에서 계산되도록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려면은 개월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셀에다가 1년 곱하기 12 한 값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개월수에는 당연히 또 단위를 적어주는 게 흔합니다. 그 단위를 정하고 내가 입력한 거에 대해서는 빨간색을 넣고 하는 이 작업이 이제 하다 보면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하지 않고 자꾸 미루다 보면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빠른 손놀림으로 계속 표시하는 양식과 뭐 색깔과 이런 거를 정해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시작하는 날과 기간이 정해지면 그 다음 인허가일은 이날로부터 12개월 뒤일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함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는 함수는 어떤 월의 마지막 날 날짜를 적어주세요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게 end of month라는 함수입니다. EOMONTH 이게 end of month의 약자인데요. 그리고 이제 괄호를 연 다음에 요 날로부터 콤마 2개월 뒤에 월에 말일을 적어주세요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엑셀은 모든 날짜를 이렇게 숫자로 매겨가지고 자기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요 날짜, 요 숫자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인간들이 보는 날짜의 형태로 보여주시오 하려면은 요 표시 형식을 여기서 날짜로 정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간단한 날짜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날짜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얘를 날짜로 입력해 놨기 때문에 또는 이 서식 복사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눌러줘도 똑같이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색깔이 빨간색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형태처럼 이렇게 까만색으로 입력되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겠죠. 인허가일로부터 명도철거 기간이 끝나면 명도철거일, 공사기간 끝나면 준공일, 보유기간 끝나면 매각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좀 편하게 하려면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또 내려가서 컨트롤 V, 여기서 컨트롤 V 해주면 됩니다. 자동으로 따라 내려오면서 이날로부터 22년 7월 31일로부터 1년 뒤가 23년 7월 31일 이런 식으로 다 따라오면서 다 계산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숫자만 바꿔주면 훨씬 편할 겁니다. 명도 철거하는 데는 뭐 한 반년 걸린다고 보죠. 그 다음에 공사는 좀 오래 걸리겠죠. 한 3년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보유하다가 즉시 매각할 수도 있고요. 3년 보유하다가 이제 처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들에 대한 설명을 좀 달아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토지 계약일 날 계약금만 지불했을 거예요. 그리고 잔금은 언제 지불하느냐 하면은 명도 철거가 끝나는 날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의 토지주와 계약하기에 따라 뭐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도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 수도 있고 뭐 한데요. 보통은 이런 명도 철거까지 토지의 매도자가 같이 협조를 하고 그게 다 이제 끝났을 때 잔금을 지급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명도 철거가 끝나는 이날 토지 잔금을 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토지 잔금일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동시에 이날 착공을 할 겁니다. 공사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준공이 되는 이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업이 시작되고 이때는 토지 계약만 했죠. 그리고 명도 철거가 끝나고 토지 잔금까지 지불하면 이 공사 기간 동안에는 이제 토지가 디벨로퍼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은 건물까지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완성이 됐으니까 보존 등기를 하면서 건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이제 임대를 하다가 매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날이 펀드를 해지하거나 또는 리츠를 해지하고 청산하는 이제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총 몇 년인지를 해서 더하면 이제 총 사업 기간이 나오겠죠. 3년 하면은 이게 총 사업 기간입니다. 여기에도 년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개월 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피해서 넣은 다음에 서식 복사해서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피하고 서식 복사하고 하는 요 요령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영리하게 사용하면 작업을 훨씬 더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 사업 기간이 지금 7.5년인데 그래서 90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90개의 열로 이루어진 표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우리가 지금 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기간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총 사업 기간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사업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텐데 무한히 긴 기간 동안 표를 다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다라고 생각되는 만큼 엑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뭐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 또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을 이 표들의 최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여기다 좀 미리 적어놔야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뒤에 나오는 많은 셀들이 오른쪽으로는 날짜가 계속 올라가고 왼쪽으로는 여러 가지 그 계산해야 될 항목들이 있는 표들로 가득 차거든요.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얼마나 길게 만들어 놓을 거냐 하는 거가 여기서 미리 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표보다 훨씬 길게 기간을 설정해 버리면 계산이 안 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 값들을 임의로 입력을 하되 총 합계가 뭐 10년은 넘지 마시오. 또는 더 넉넉하게 하고 싶으면 20년은 넘지 마시오 하고 이제 메모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기간이 넘어서 계산에 오류가 생기는 그런 문제는 방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기간도 각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설정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개발 사업에서 미리 정해야 되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인 거는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 일정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필요한 이제 다음번 아이템은 투자비에 대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아까 부지는 어떻게 생겼고
여기다가 뭘 얼마나 건설할 거다라는 내용들을 넣어줬는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비를 계산하려면 들어가는 돈의 항목이 무엇이고 각각의 단가가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돼요. 그걸 그 다음에 해야죠. 그러고 나서 그 각각의 비용이 이 사업 일정에 맞추어서 스케줄대로 지불된다 하는 표를 만드는 게 이제 뒤에서 할 일이죠.